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샛별입니다. 8월 첫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상주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하며 시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어게인 경상의 꿈 상주를 주제로 1부 상주 미래의 청사진을 담은 프레젠테이션과 2부 상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현장에서 묻고 답하는 미래상주 일문일답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 여건 및 도시 이미지 개선 등 지역 이슈와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질문에 강영석 시장은 특유의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강영석 시장은 취임 기간 동안 시정을 이끌며 느꼈던 저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상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상주의 발전과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바람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경상의 상이 다시 빛나는 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중화농협에서는 지난 25일 중화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수출 선별장 및 집화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선별장은 늘어나는 포도 수출 물량을 적시에 처리하고 나라별 수출 검역 요건 충족을 위해 신축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공동생산 기반시설 등을 지원해 품질 경쟁력 및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중화농협은 2022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1년 차에는 지게차 등 공동 농기계 및 포도 선별기를 구입했으며 2년 차에는 저온 선별장과 저온 저장고 등을 신개축해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고 수출용 포도의 품질 관리 및 처리 물량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은 아동의 여가생활 지원 및 가족 단위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23일간 운영합니다.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2부제로 운영되며 매시간 50분 운영 후 10분간 휴장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시설 점검으로 휴장합니다. 최대 이용 인원은 1회 300명으로 개인은 현장 접수, 단체는 사전 전화 예약 접수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에는 대형 및 중형 조립식 수영장과 유아풀, 에어바운스풀, 에어슬라이드 등의 물놀이 시설과 탈의실, 샤워실, 의무실, 휴게 그늘막 등의 부대 시설도 운영되며 안전사고 대비 구급차가 현장에 상시 대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수족구병이 지난 5월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강화된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족구병은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수감시가 아닌 표본감시를 통해 추세를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2달간 0세에서 6세의 수족구병 의사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부터 증가해 6월에서 9월경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생하며 입안과 손발에 생기는 수포성 발진이 주 증상입니다. 보통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고열이나 무력감,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주로 구강과 호흡기 분비물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증상 발생 후 일주일간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므로 발열과 발진 등의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 등의 등원은 자제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의 여름을 대표하는 한여름밤의 축제가 지난 주말 북천 시민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상주지회가 주최하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상주지구위원회와 상주경찰서 인권위원회, 상주로터리클럽에서 주관했습니다.
축제 1일차인 26일에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밤으로 끼와 재능 많은 청소년들의 댄스와 가요 등 경연대회가 펼쳐졌고 2일차에는 한여름밤의 라이브 콘서트가 개최돼 기타리스트 최희선과 박남정, 요요미, 최진희의 특별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3일차인 28일에는 상주 시민들의 노래와 장기를 뽐내는 시민 노래자랑으로 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랑의 열매 상주시 나눔봉사단 임주원 단장과 김은혜 단원은 지난 26일 상주시청을 방문해 상주시 저출생 극복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상주시 나눔봉사단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모금 활동을 지원하는 봉사단으로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문화의 나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나눔봉사단의 임주원 나눔봉사단장과 김은혜 단원은 상주시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지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소방서는 지난 26일 낙동강 역사이야기관에서 대형 재난 대비 신속 정확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4년 3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계적 상황 메시지 부여에 따른 조치, 재난 상황에서의 현장 지휘대의 지휘체계 가동, 통제단 각 단계별 임무 수행이 주요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상주시청을 비롯한 14개 기관과 단체며 장비 및 인원은 각 23대와 97명이 동원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사용자 36명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경북에서 총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 및 공공의 안전조치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미 7월 18일부터 관내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교육은 포획 허가 준수사항, 총기 사용 안전수칙, 총기 사고 사례 소개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총기 출고를 재개하고 미이수자는 계속해서 총기 출고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화북면 장각폭포, 문장대 캠핑장, 계곡 일원에서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와 함께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차량털이, 교통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과 안전한 물놀이 홍보 및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 8개소에 대해 불법 카메라 설치와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제40회 MBC배 전국 대학농구 상주대회가 고려대와 연세대의 결승전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남자대학 1부 결승전은 고려대와 연세대의 격돌로 고려대가 64대 57로 우승을 차지해 3연패로 통산 14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여자대학부에서는 광주대가, 남자대학부 2부에서는 울산대가 각각 우승을 차지하고 최우수 선수에는 고려대 김태훈 선수, 광주대 유이비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전국 25개 대학농구팀 100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 임원 등이 참가하고 한국대학농구연맹과 상주시 체육회, 상주시 농구협회가 주최 주관했습니다. 올해로 개최 40년째인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는 전 경기가 네이버 스포츠와 유튜브로 생중계돼 전국의 명품 스포츠 도시 상주시를 널리 알리고 농구 저변 확대를 꾀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관내 녹색교육 공간 확대를 위해서 학교 숲 조성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주여자중학교에 친자연적인 학습 공간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조성 초기 단계부터 교직원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학생들에게 자연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종 선택부터 세심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을 최소화하고 오감 체험이 가능한 수종으로 도라지와 멕시칸 세이지, 캐모마일, 차이브 등 총 19종의 다양한 품종으로 식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주관으로 8월 4일까지 경천섬 및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일원에서 2024 상주 낙동강 수상레저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수상 어드벤처 체험과 토우잉 보트 체험 등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일원에서 8월 4일까지 진행하며 주말인 8월 3일과 4일은 비눗방울 공연을 비롯한 각종 이벤트와 리버마켓이 열립니다. 3일 저녁 경천섬 버스킹 공연에는 밴드 아프리카, 파페라듀오 휴, 밴드 카운트다운 등의 출연진이 경천섬의 아름다운 여름밤을 함께 빛낼 예정입니다. 또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8월 3일과 4일 양일간은 시내에서 행사장까지 무료로 순환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순환버스 운영 정보를 비롯한 기타 행사 내용은 상주시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7월 1일부터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과 건강검진 결과 정신건강검사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8회에 걸쳐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며 서비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보건소에서는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은 시설과 인력, 자격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공기관 대표자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이웃사촌 복지센터는 남성 2통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인 웃음치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7회기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는 웃음치료 교육은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지친 주민들에게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리고 긍정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웃음치료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며 교육 종료 후 참여자들의 활동을 통해 마을 곳곳에 웃음과 긍정의 에너지를 가득 채움과 동시에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가 최근 4주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8월 제4급 법정 감염병 전환 이후 표본 감시 중으로 입원 환자 수가 동절기에 정점 도달 이후 감소하다가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4주 동안 주간 입원 환자 수가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5일에서 7일간 지속되는데 주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사람에 따라 근육통과 피로가 동반되거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고령자나 기저질 환자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올바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독감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찰받고 필요시 치료제 복용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상주시 연합회는 제22회 상주시 후계농업경영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후계 농업경영인 및 가족과 내빈들 10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온 후계 농업경영인의 그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의지를 다지는 화합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상주시 연합회는 1,700여 명의 후계 농업경영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래 후계 농업인력 육성과 벼, 사과, 배, 포도, 한우, 곶감 등 지역의 주요 농축산물의 선도적인 재배를 위해 지역 농업의 지도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작년에 이어 2024년 상반기 도내 베스트 관제센터로 선정돼 지난 31일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인증패 및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4년 문을 열고 20명의 관제요원이 2,432대의 CCTV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실시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오는 8월 17일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58개소와 초중고등학교 59개소에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을 배부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까지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는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아울러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주소방서는 신규 의용소방대원 1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수여식은 각과 보직간부와 소속 의용소방대 관할 센터장 및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신규 의용소방대원 17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축하와 당부의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은 7월 29일에서 8월 2일까지 5일간 관내 중고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상주 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 계절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상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방학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 및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매년 계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계절학교 프로그램으로는 음악과 미술, 원예, 요리 활동, 지역사회 체험학습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을 운영합니다. 특히 이번 여름 계절학교 프로그램 중 원예 활동이 눈길을 끌었는데 생화를 직접 만지며 학생들이 꽃에 대해 알고 배우며 꽃을 활용해 만든 작품들이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너의 럼미럼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손새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